지금 보시는 화면이 캐츠 선생님 화면입니다. 제가 그날 시연할 때도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이 페이지가 선생님 화면이고요. 상단에 있는 내용이 상단 메뉴 바입니다. 상단 메뉴 바에서 각각의 항목으로 이동을 하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레벨 테스트가 있고 성향 검사가 있어요. 그래서 레벨 테스트하고 성향 검사는 처음에 학생들이 등록을 할 때 이걸 통해서 어디로 이 친구들을 배정하면 좋을지, 배정하면 될지를 점검을 하는 거고요. AI가 있는데 AI가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냥 정규 학습인 거고요. 내신 대비는 내신 때 특화해서 사용하시는 기능, 개통학습은 어, 특강이라든지 뭐 이럴 때 학생들이 부족한 개통만 먼저 또는 개통만 나중에 다시 한번 점검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특강으로 많이 활용하시는 게 개통학습입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는 게 AI 학습이기 때문에 AI 정규 학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원장님들께서 이제 진행하실 때 학생 데이터를 만드실 거예요. 학생 데이터는요, 여기 보시면 학생 추가라고 있습니다. 학생 추가를 눌러서 이름을 적고요. 이름은 오늘 2차 교육이니까 2차 교육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디는 2차니까 END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학생 데이터가 하나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생이 한 명 만들어지는 거고요. 그러면 그 학생에게 인공지능 학습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 AI 있죠? AI를 누르시면 인공지능 학습 메뉴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여기서 수업 추가를 누르시면 학생에게 수업을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학생은 2차 교육이죠. 그리고 시작 지점은 예를 들면 중학교 3학년 1학기 수학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 3학년 1학기 수학이 나오고요. 그럼 여기서 이 친구에게 배정할 단원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캐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단원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서 이 친구가 이 학습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는 판단이 들게 되면 그때는 캐치가 자동으로 테스트를 보게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다항식의 곱셈이라는 단원부터 이 친구에게 학습을 시키겠다라고 해서 다항식의 곱셈부터 시키게 되면 다항식의 곱셈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판단되면 캐치는 다항식의 곱셈 단원에 테스트를 학생에게 보게 하고요. 그 테스트를 통과하면 다음 단원인 다항식의 인수분해로 넘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통과하지 못하면 다항식의 곱셈에서 다시 한번 약점들하고 테스트에서 나왔던 그런 약점들을 바탕으로 다항식의 곱셈을 다시 짧은 인공지능 코스로 다시 한번 완성할 수 있게 해주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게 완성됐다고 판단이 되면 다시 테스트가 나오고 통과하면 다음 단원으로 통과하지 못하면 그 단원을 다시 한번 또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 클릭하시고 단원은 소단원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클릭하시고 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 관리 유도나 집중력 유도나 불안 관리 유도 이런 것들은 껐다 켰다 다 하실 수 있고 학습 시간도 뭐 40분, 30분, 50분 선택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것도 학습 시간 제가 말씀드렸는데 10시, 제가 만약 45분을 세팅하게 되면 10시에 시작했다고 해서 10시 45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학습 시간은 45분 동안 해야 되는 학습의 양이 배정이 되는 겁니다.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을 때 A 학생에 배정되는 양과 B 학생에게 배정되는 양은 당연히 다를 거예요. 그래서 학습 시간은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학원에서 이제 운영하실 때 만약에 우리 학원은 10시에 끝나서 10시 50분에 하원을 해야 된다 아이들이 그래서 50분을 세팅했다라고 하시면 50분 뒤에 그냥 이거 끄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껐다고 해서 데이터 문제 있는 거 전혀 없고요. 그냥 모든 데이터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끄고 가도 상관없습니다. 옆에 이제 학습 강도가 있는데 이 학습 강도는 1부터 10까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한 6에서 7 정도로 시작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6에서 7 정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잘 하게 되면 10으로 올린다든지 잘 못하면 좀 떨어뜨린다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다 껐다 켰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자동 개념 학습이 있는데 이 자동 개념 학습은 학생이 처음에 학습을 시작할 때 개념 영상을 보여줄 건지 말 건지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껐다 켰다 다 가능한 거고 해설 추론도 마찬가지로 학생이 학습을 하다가 문제를 틀리게 되면 그 해설을 보여주는데 해설을
다 보여줄 거냐, 아니면 해설의 일부만 보여주고 힌트로서 보여주고 나머지를 유추하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하는 게 해설 추론입니다. 그리고 기억 관리가 있고 학습 방법은 딥다운 러닝과 스파이럴 러닝이 있으니까 이것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학습 지원 모듈은 이렇게 추가로 선택하면 학생에게 이게 부여가 되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박람회 때 안내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다른 거는 다 껐다 켰다 하고 변경이 되는데 여기는 학습 방법은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만약에 딥다운 러닝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과정이 끝날 때까지, 이 과정이라는 건 한 학기를 얘기합니다. 한 학기씩 가기 때문에 이 한 학기의 과정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딥다운 러닝으로 가게 되고요. 스파이럴 러닝을 선택하시면 그 학기가 끝날 때까지는 계속해서 스파이럴 러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밑에 보면 이제 심화도가 있습니다. 심화도는 기초, 기본, 심화, 마스터 이렇게 4단계가 있고요. 그랬을 때 심화도는 만약에 심화까지 완성을 시키겠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심화만 선택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심화를 통해서 캐치는 심화를 극복시켜 주려고 하기 때문에 심화가 약한 친구들이 계속해서 심화를 통해서 극복하려니까 힘들어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부터 심화까지라고 해서 구간을 선택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구간을 선택해 주셔야 이 친구가 심화단에서 만약에 많이 어려운 게 있다라고 하면 조금 기본이나 기초단까지 조금 내려가서 이 친구를 다시 한번 끌어올려 주는 과정,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고 그렇게 완성을 시켜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수업 스케줄이 있습니다. 수업 스케줄은 이 과정에 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날짜를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과 날짜가 아니면 학생이 접속할 이 과정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그냥 막 들어가거나 아무 데서나 들어가서 학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가 막아 놓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날 뭐 2 시부터 5 시까지 수업이다. 뭐 월, 수, 토다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 주시면 그때만 과정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하기를 누르면 그렇게 하면 이제 저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 저장한 걸 학생 걸로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화면도 똑같이 저희 사이트로 들어가서요. 저희 사이트 주소는 dev.co.kr이고요. 이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학생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학생 페이지가 등장을 하게 되고 선생님 아이디로 로그인하면 선생님 페이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제가 조금 전에 만들었던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제가 2차 교육이라는 아까 이름으로 만들었었죠.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되면 이렇게 C에 불이 들어와 있고요. C로 들어가면 네, 이렇게 해서 고 버튼을 누르게 되면 학생이 학습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50분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50분이라고 뜨는 거고요. 다항식의 곱셈을 제가 아까 설정을 했죠. 그래서 곱셈 공식의 활용, 다항식의 곱셈과 관련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영상을 다 만약에 봤다라고 치면 그때는 여기에서 쪽지 시험 버튼을 눌러서 네, 학생이 쪽지 시험을 보면 됩니다. 쪽지 시험을 보게 되면 보시죠. 점수가 나와서 통과하게 되면 이 영상이 사라지고 학습으로 넘어가고요. 통과하지 못하면 영상을 다시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다른 영상 찾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다른 영상을 찾게 돼요. 지금 보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제가 웹에서 검색돼서 온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보시는 것도 다른 영상에서 지금 다항식의 곱셈과 곱셈 공식이라는 영상으로 바뀌어서 다른 영상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일단은 이거는 쪽지 시험이나 이런 거를 따로 보지 않고 제가 해제를 해볼게요. 선생님 페이지에서 보면 인공지능 학습에서 지금 제가 만들었었던 게 2차 교육이죠. 이 2차 교육 편집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다 이런 세팅 값들을 중간에 바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해설 추론하고 자동 개념 학습 이 2개를 해제를 하게 될 겁니다. 해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해제하고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는 학생 거에 가서 이게 그냥 반영이 될 수 있게만 보시면 돼요. 그냥 새로 고침 누르면 바로바로 즉각 반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아무거나 누르셔도 됩니다.
이어서 진행 누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영상이 빠지게 되죠. 제가 이제는 학생 걸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었을 때는 어떤 반응이 또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맞추게 되면 실시간으로 바로 반응이 오고요. 그리고 이번엔 제가 선생님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걸 보여드리면서 저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선생님 거로 공유해드리고 있었군요. 다시 학생 걸 공유해 볼게요. 학생 거 화면 보이시죠? 학생 화면에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답을 입력을 하고 눌러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학생 거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이 오게 될 겁니다.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이 올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습 상태를 확인하는데 추가로 몇 문제를 보게 될 거고 학습 단계는 어떤 단계야라는 걸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자기가 어떤 내용의 공부를 어떤 단계에서 한다라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그냥 학습을 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조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이왕 학생 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학생 거를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풀다 보면 이제 질문권이라는 걸 획득하게 되는데 그 질문권이 획득되는 것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보시면 조금 더 난도가 올라가서 이제 학습 확인을 하게 되죠.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학생이 학습을 수행을 잘 하게 되면 질문권이라는 게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질문권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질문란에 빨간색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이건 뭐냐면 질문권을 획득하게 됐을 때는 학생이 질문권을 써서 선생님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문제는 이 학생이 모르는 문제죠. 그러니까 학생은 그 문제를 틀리면 돼요. 네, 틀리면 됩니다. 왜 틀려야 되냐면 학생이 질문을 한 문제는 선생님이 알려주게 되는데 그렇게 선생님이 그 문제를 알려주고 학생이 풀게 되면 인공지능은 학생이 그 문제를 알고 풀었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이 알고 푼 게 아니죠. 그래서 그때는 꼭 반드시 음, 문제를 틀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 문제를 만약 모른다고 하고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질문을 누릅니다. 그러면 질문 기회가 몇 번 남았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문제는 틀려주면 됩니다. 그냥. 그럼 다음 문제를 풀고 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선생님 거로 한번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럼 선생님 거는 선생님은 어떤 걸 하고 있느냐? 선생님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 현황판이라는 창을 이게 가장 상단에 있는 선생님 페이지 상단에 있는 실시간 현황판을 누르면 현황판이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서 이 화살표를 한번 더 누르면 이 친구의 개별 페이지가 등장을 하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상세 페이지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학생이 질문을 한 거는 여기에 그 문제에 질문을 했다고 해서 이렇게 질문이라고 떠 있어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누르시면 어떤 문제를 질문했고 그거에 대한 해설은 뭐다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꼭 여기서 보시는 게 아니라 학생이 이제 여러 명인데 그 여러 명이 질문을 막 많이 했어요. 그러면은 그 질문을
쌓아놔야겠죠. 그 쌓아놓는 거는 바로 여기 Q 있죠. 메인 페이지 하단에 있는 Q를 누르면 이렇게 2차 교육이라는 학생이 질문한 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질문 해결하기 누르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럼 질문을 해결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해주셔도 되고 여기 안에 들어가서 해도 되고요. 어쨌든 질문을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해결할 때는요. 비슷한 동영상을 찾아서 보내줄 수도 있고요. 호출 버튼을 누르면 학생을 부르는 거죠. 불러서 야, 이거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호출해서. 트레이닝 버튼을 누르시면 이 문제가 학생이 다른 문제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를 덮어서 학생에게 전달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달이 되면 선생님께서는 학생에게 야, 그 문제 봐봐 라고 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학생 걸로 제가 지금 공유 드릴게요. 트레이닝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트레이닝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느냐면 이런 식으로 바로 학생이 하고 있는 걸 덮어버리게 되죠. 그러면 선생님이 말을 하시면 돼요. 거기 봐봐 조건 가해서 이러면서 이제 쭉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이 만약에 문제를 풀어요. 이제 설명을 듣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다시 선생님 페이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페이지로 가게 되면 선생님 페이지에서 지금 여기서 조금 전에 했었던 문제가 이 문제잖아요. 질문 문제. 트레이닝에 파란색 점이 찍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문제는 트레이닝을 통해서 학생에게 보냈고 학생이 이 문제를 맞췄다라는 겁니다. 트레이닝을 통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질문 아까랑 똑같이 눌러서 뭐 코멘트를 하시면 여기다가 뭐 예를 들면 선생님이 이렇게 쓴 거 있죠? 뭐 이렇게 써서 학생에게 보냅니다. 자, 학생에게 보내면 학생에게 어떤 반응이 오는지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서 보냅니다. 아직 안 보냈어요. 보내기 눌렀습니다. 자, 이렇게 학생 거 위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가 이렇게 뜨게 돼요. 그렇게 되면 학생이 선생님이 준 무슨 코멘트라든지 이런 거를 들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학생이 이 코멘트를 받는지 안 받는지가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거에는 이렇게 안 읽음이라고 나옵니다. 아직 안 읽었어요. 근데 학생이 만약에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읽음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냈던 코멘트를 학생이 받는지 안 받는지 이런 것도 디테일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되셨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추론이라는 건 해설의 일부만 가리고 일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학생에게 보내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렇게 3이라고 입력하고 누르면 30%만 보여주고 나머지는 가릴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추론 정보를 이제 학생에게 보내면 돼요. 추론 정보 보내기를 이렇게 누르고 추론 정보 보내기를 누르면 진짜 보낼 거냐라고 나오는데 그때 확인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시 학생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학생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을 때 해설을 보내면 이런 식으로 일부는 보여주고 일부는 가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나머지를 유추해서 추론을 종료합니다. 누르면 추론해서 이제 답안 입력해라라는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는 틀린 답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틀렸다고 나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틀린 문제들은요. 다시 선생님 거로 가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체크가 돼서 나와요. 빨간색 동그라미 찍혔죠? 질문해줘 받았는데 문제 틀렸다 이 얘기입니다. 틀린 경우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체크가 돼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질문을 해결하게 되면 질문 눌러서 해결 완료 눌러주시면 이 질문은 이제 해결이 됐다라고 처리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도 캐치에서도 이런 식으로 회색으로 처리가 돼요. 누르면 어떤 문제였는지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럼 제가 조금만 더 학생 거 문제를 풀어볼게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한번 보시죠. 이번에는 선생님 화면을 계속 보여드리면서 제가 학생 거 문제를 풀어볼게요. 답을 제가 입력을 하게 되면 이쪽을 한번 잘 봐주세요. 여기서 무슨 변화가 있는지. 학생 거를 가지고 답을 냈을 때
보이시죠? 제가 답을 입력을 하자마자 바로 그 학생이 무슨 답을 입력했고 정답을 맞췄는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청크 3은 요만큼의 문제가 나왔었죠? 그러면은 마지막 청크를 입력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마지막 청크 입력하면 밑에 네,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청크가 등장하죠. 새로운 청크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캐치는요. 많은 걸 가지고 학생에게 힘들게 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이 친구가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완벽하게 잘하는 게 있으면 그 친구에게 잘하는 걸 계속 물어봐서 그 친구를 힘들게 하거나 귀찮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1 더하기 1은 2라는 거 알고 있는데 누가 옆에 와가지고 계속 1 더하기 1은 뭐야? 1 더하기 1은 뭐야? 계속 물어보면 짜증나죠. 그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잘 아는 거는 굳이 계속해서 캐치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캐치는 학습을 잘하는 친구에게 맞습니까? 못하는 친구에게 맞습니까?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모두에게 맞다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학습 속도가 엄청 빨리 쭉쭉쭉 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완성이 돼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얘가 정말 이건 잘하니까 넘어가도 돼라고 해서 속도가 쭉쭉쭉 빨리빨리 붙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못하는 친구예요. 못하는 친구라고 가정을 하면 그 친구는 빨리 나가지가 않겠죠. 시간은 좀 걸릴 거예요. 하지만 꼼꼼하게 완벽하게 완성을 시키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또 학생 걸로 입력을 좀 해볼게요. 입력을 하면 입력을 하는 대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반응이 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학습을 하다가 이 친구의 뭐 스테이빌리티 아니면 집중도, 그러니까 난이도의 안정성, 집중도, 뭐 시간 활용도, 기억주의 관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잡아주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보시면 아까 청크 4에는 두 문제만 있었는데 지금 이 두 문제가 중간에 끼어 들어갔어요. 그럼 이 두 문제는 왜 등장한 거냐? 학생 걸로 가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학생 거에 뜨게 됩니다. 학생 거에 너 지금 난이도의 안정성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의 안정성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 문제를 낸 거야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채팅창에다가 저한테 질문을 주셨는데 어떤 질문을 주셨냐면요. 완벽하게 완성을 했다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까먹는 학생은 어떡하냐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거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데 캐치는 기억주기 관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기억주기 관리는 그 친구가 잘하는 거는 잘한 대로 그 개별, 그러니까 기억주의 관리는 A 학생이 있고 B 학생이 있으면 학생 한 명마다의 기억주의가 다 다르고요. 그 학생 한 명을 놓고 보더라도 좋았던 기억과 나쁜 기억에 대한 기억주의가 다릅니다. 좋았던 기억은 이 친구가 수행을 잘했던 거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망각, 까먹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나빴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추가적인 어떤 내용들을 배웠기 때문에 이걸 이제 다시 할 수 있을 때가 올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하게 되고요. 더 중요한 건 핵심 개념들마다의 그런 모든 좋은 기억이든 나쁜 기억이든 이런 모든 기억 주기를 다 달리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께서 기억 주기 관리를 켜놓고 학생에게 학습을 시키시면 시간이 지나도 까먹지 않습니다. 왜냐? 얘가 까먹었을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그걸 다시 묻게 되거든요. 만약에 지금 5단원을 하고 있다라도 1단원에 대한 내용이 이 친구의 개별 기억 주기에 의해서 지금 까먹었을 것 같아라고 하면 한두 문제가 돌발적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그거를 체크해주고 잡아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왔었던 거를 완벽하게 완성을 해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이 학습을 하게 될 때, 학생에게 뭔가 추가적으로 시키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 친구에게 선생님이 뭔가 얘기를 해서 뭔가 처리를 해주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다. 또는 선생님이 아니라 조교한테 맡겨놨는데 조교가 그런 판단 능력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교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 주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경우에 이걸 이제 어떻게 해결하느냐인데 그럴 때는 원장님께서 이렇게 문제를 보신 다음에 뭐 문제를 셀렉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 문제를 학생에게 다시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보다 조금 더 편하게 쓰실 수 있는 게 여기 보면 트레이닝 문제 추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트레이닝 문제 추천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 세 문제가 추천이 됐죠. 인공지능이 이 세 문제를 이 친구에게 설명해 주면 앞으로 이 친구의 학습 속도가 빨라질 거다라고 해서 추천해 주는 문제예요. 어떤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맞춘 문제일 수도 있고 틀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꼭 틀렸다고 해서 이거를 다시 주라는 게 아닙니다. 맞춘 거긴 하지만 여기서 지금 얘가 제대로 모르는 게 있는 것 같으니 이걸 좀 얘기해 주면 이 친구의 앞으로의 학습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추천을 해 주게 되고 그 추천된 문제는 이렇게 연보라색으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습을 더 하면은 이런 연보라색은 또 없어지고 다른 것들을 추천해 주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문제를 학생에게 보내주면 되는데, 자, 다시요. 제가 지금 학생 화면을 공유하고 있었죠. 요 페이지에서 여기 보면 트레이닝 문제 추천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렇게 문제가 추천이 돼서 오는 거예요. 추천이 돼서 오면 이 세 문제를 학생에게 보내주게 되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게 되면 이 친구의 앞으로의 학습 속도가 빨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문제를 학생에게 전송합니다를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그럼 눌렀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누르게 되면 아까랑 똑같이 트레이닝이에요. 누릅니다. 이렇게 트레이닝으로 문제가 가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야, 그거 봐봐.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학생이 정답을 제출하면 되고요. 그럼 조교한테 이렇게 트레이닝을 학생들마다 해줘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되고 그 트레이닝을 모든 친구들에게 해줄 필요 없이 저희가 인공지능 학습에서 색깔로 표시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색깔로 문제가 있다라고 나오는 친구들에게만 그런 친구들에게만 트레이닝을 시켜주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말씀드린지 아시겠죠? 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